자, 상황 판단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판단은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하다라는 게 언어를 치고 바로 상황 판단을 친다니 이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한꺼번에 친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한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언어 논리의 글을 읽는 방식, 특히 일치부합의 글을 읽는 방식과 법률 문제를 읽는 방식은 굉장히 비슷해요. 이걸 이제 한 번에 묶어서 풀고, 또 논리 퀴즈는 또 논리 퀴즈끼리 같이 묶어서 풀고, 또 이제 원래 언어 논리에서, 원래 7급 언어 논리에서 상황 판단식의 대화형 문제들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는 화작문처럼 생겼고 또는 이제 견해 대립형, 뭐 논쟁형 이런 문제처럼 생겼지만 사실 이건 규칙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규칙들을 설명해주고 그걸 어떻게 이제 활용해야 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설명인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 상황 판단 문제를 언어논리 스타일로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가? 아니죠. 예를 들자면 뭐 이 문제도 그렇죠. 10번 문제도 그렇고 12번, 죄송해요. 12번 문제도 그렇고 13번 문제도 그렇고 16번 문제도 그렇고 상황 판단이나 자료 해석에서 나오는 것들을 문장 형태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형태의 문제들과 상황 판단의 조건형 문제들을 같이 묶어서 풀어준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가 있죠. 작년에 7급 언어를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5급 언어에서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다른 스타일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료나 상황에서 그 문제를 풀 때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걸 문장으로 던져줘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음, 상황 판단을 같이 묶어서 푸는 거는 오히려 이득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황 판단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예, 법률 문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법률 문제 뭐 거의 다 어느 정도는 푸실 거라 생각하고요. 어려운 퀴즈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 너무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죠. 이거는 그냥 기출문제 변형인 것 같네요. 원래 기출문제 1, 2, 3, 4 있는 건데 여기 1, 2, 3, 4, 5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구조적으로는 동일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와 있네요.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고 중간에 숫자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해서 답 구성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6번 문제는 전형적인 공정관리 문제, 퍼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각 부서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시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8단계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계별 내용, 소요 시간과 해당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선행 단계는 다음과 같다 해서 쭈르륵 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정책 초안부터 조사위원회까지 있는데 이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전에 뭔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구성을 이루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선행 단계가 없는 건 두 가지가 있네요. 조사위원회 구성과 정책 초안 작성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걸 다 적고 있으면 미친 거잖아요. A, B, C, D, E, F, G, H로 일단 바꿔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파벳을 바꿔두시고 옆에 잘 보시면 매칭되는 것들이 있죠. 여기 D랑 그리고 F가 필요하구나. 얘는 A가 필요하고 A, C, E가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다 적어 주셔야 된다. 이것만 적고 나면 사실 문제 다 푼 거예요. 이렇게 적어 놓고 보시면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해줄 수 있죠. 제일 먼저 A가 있어야 된다. 동시에 또 H도 시작을 할 수가 있죠. 2개 이상의 단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처음에 A랑 H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A를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C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E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 A만 들어가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요거에서 C2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A, C, E가 모두 완성되고 나면 정책 기획이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럼 이게 둘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책 기획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봤더니 D가 들어가 있는 게 자, 쓴 거는 일단 지웁시다.
순간 집어넣고 봤을 때 D가 들어가는 게 이제 B인데 B는 F를 요구를 한답니다. F는 또 G를 요구를 하고요. G는 또 H를 요구를 하네요. 아, 그러면 이런 단계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D랑 F가 모두 완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B를 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총 8가지의 태스크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A랑 H는 별개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이 작업들이 각각 이루어지고 나야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이 밑에 이제 숫자만 적어주시면 끝나겠다. 자, H는 1개월, 그리고 A는 2개월, C는 6개월, E는 5개월, G는 3개월, D는 4개월, F는 7개월, B는 이제 9개월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런 작업 문제들이 나왔을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제 마이크가 잘 들리고 있었을라나 모르겠네. 자, 조금 이따 확인해 봐야 되는데, 조금 마이크가 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C랑 E가 둘 다 끝나야 D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둘 다 끝나야 D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오래 걸리는 것, 이 C죠. C의 기간을 D의 사전 기간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C를 하기 위해서는 A의 2개월 플러스 6개월이 필요하고, D를 하기 위해서는 A의 2개월에 C의 6개월, 이 사이에 E의 5개월은 사라지고 거기 더해서 4개월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가면서 푸는 문제다. 자, D까지는 12개월이 걸리고요. 그럼 F까지는 얼마가 걸려? 1개월, 3개월, 7개월에서 11개월이 걸리죠. 자, 그럼 D가 총 시간으로는 더 많이 걸리는 거니까 그러면 D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구나 하시면 되고, D의 12개월과 B의 9개월을 합쳐주시면 21개월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겠다. 요거는 이제 옛날에 입법고시에도 출제된 적이 있었고 퍼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NCS라는 시험에서도 종종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저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7번 문제 볼게요. 햄버거 빨리 먹기 대회라는 게 있다고 하고요. 총 6명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위를 가리고 1위를 한 참가자한테는 1년간 햄버거를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된대요. 자, 이 정보는 뭐냐면 누군가 햄버거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햄버거, 햄최 무한대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1등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1등이다라는 거. 무료 쿠폰이 곧 1등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다. 자, 그러면 바울이는 1등을 놓친 게 아깝다라고 말하는 거죠. 1등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는 배열 배치 그런 게 있겠죠. 그때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거예요. 가영입니다. 가영이가 이렇게 말해요. 나랑 다솜이의 순위차는 4였다. 1, 2, 3, 4, 5, 6에서 차이를 이야기를 할 때 가영이가 1이면 다솜이는 5고 가영이가 2면 다솜이는 6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다. 반대로 당연히 가영이가 5고 다솜이가 2고 가영이가 5고 다솜이가 1일 수도 있죠. 요 네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리랑 라율이 비교를 했을 땐 나리가 라율이보다 크다. 자, 여기서 가나다라 다 쓰기 귀찮으니까 초성만 떼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가영이는 이겼지만 1등은 하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다솜이가 가영이보다 위에 있고요. 동시에 1등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만 남겨야 되겠구나 가 되겠다. 자, 그러면 얼추 큰 정보들이 여러 개가 나왔죠. 1, 2, 3, 4, 5, 6등이 있는데 다솜이 가등이 그러니까 6등이고요. 네, 가영이 6등이고요. 다솜이 2등이고요. 그다음에 어 라유리 그리고 나리 뭐 이런 애들도 중간에 있는데, 라유리랑 나리가 마석이 못 이겼다고 했으니까 미음 니은 리을 순으로 일단 깔려 있는 것도 하나 나오죠. 그리고 바울이도 1등을 못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일 가능한 건 뭐가 있을까? 바울이는 1등이 아니야. 그러면 이 미음 니은 리을을 넣는다라고 했을 때 니은 리을은 다 3등 밑에 있어야 되죠. 바울이도 마찬가지겠지. 비음 니은 리을이 이 3등 밑에 있어야 되니까 1등은 미음이 되겠죠. 자, 이렇게 깔아 놓는 거다. 이제 다 한 겁니다. 여러분 다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니은과 리을, 그러니까 날이랑 라율이 이 순서가 정해져 있죠. 제가 요거 조금 잘못 적었네요. 요거 순서는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네, 전체적인 내용에 변화는 없으니까 요거만 바꿔놓을게요. 그러면 나리가 4등이면은 이 라유리가 3등이 되고 바오리가 5등이 될 거예요. 기억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오리가 3등이면 바오리가 3등이면 나리가 5등, 라유리가 4등이 되겠죠? 모든 순위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유리가 3이면 어떻게 돼요? 라유리가 3이면 나리는 4위일 수도 있고 5위일 수도 있어요. 디귿은 모른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좀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고요. 아이고, 난 8번 문제는 여기 보시면 뭐 엔트로피고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문장을 좀 잘 못 썼어요. 제가 봤을 때 문장을 좀 그지같이 써놨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이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 중에서 랜덤하게 n 개의 공에 대해서 이 안에 배치를 해준다. 그냥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이 여기에 배치될 가능성은 2분의 1이다. 뭔가 양자역학처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2분의 1의 확률로 둘 중에 한 군데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내용을 잘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두 개의 박스가 있고 이 박스에 공을 던져 넣는 거야. 2분의 1의 확률로 들어가겠죠? 근데 들어간 것들을 쌓아놓고 봤더니 여기 문자가 적혀 있는 거지. 이 문자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n개만큼 던져 놨을 때 각각에 들어있는 개수는 몇 개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몇 개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순열이 아니야. 순열이나 조합이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 던져서 넣어서 들어가는 것. 여기 1번 박스, 오른쪽 2번 박스라고 하면은 1번 또는 2번 밟으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n개의 공을 던지면은 1번 박스에 들어가거나 2번 박스에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나오겠지. n번 다. 그러면 얘는 넣는 방법이 2의 n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2번 나와두고 위에서 공을 전부 다 뭐 A, B, C, D, E, F, G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써두면 결국 이 경우의 수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곧 엔트로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n개 던졌을 때 엔트로피는 2n일 겁니다. n이 4라면 엔트로피 16 맞겠죠? 엔트로피가 32라면 n은 5가 될 거예요. 그때 한 공간에 공이 3개 있을 확률이니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방법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각각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던져서 공이 어느 한쪽에 들어갈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죠. 5개에 대해서 이제 고를 건데 이 5개를 1번 박스에 3개가 들어갔다랑 2번 박스에 3개가 들어갔다로 구분을 해볼게요. 1번 박스에 3개가 들어갔다는 건 2번 박스에 2개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단 들어갈 3개를 먼저 골라줍니다. 이 3개를 골라주는 방법은 뭐야? 5C3이야. 이 뒤는 신경 쓸 필요 있나? 없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5C3이야. 이 뒤 신경 쓸 필요 있나? 없지. 이 각각에 대해서 5C3, 5C3에서 케이스를 나눴을 때 이때 이 값은 이제 5, 4, 2 해서 10이 나올 거예요. 여기도 10이 나오겠죠. 아래쪽도 10이 나올 거예요. 이걸 32로 나누고 32로 나눠준 다음에 확률을 구해준다. 조합 안 쓴다 그러지 않았어요? 조합을 쓸 때도 있어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엔트로피의 개념을 구할 때는 조합을 전혀 안 씁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 n개가 들어가 있다. a개가 들어가 있다. 어느 n개를 던져 넣어서 어느 한쪽에 a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한쪽은 n 빼기 a개가 될 것이고 이때 이걸 이제 이게 가능해진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두 박스 안에서 두 박스에 들어갈 것 중에서 여기 A개 여기 N 빼기 A개일 때 A개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라라고 하면은 NCA가 될 거고 남은 N 빼기 A에 대해서 여기 N 빼기 A를 넣으려고 하면 이쪽은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NCA로 구한다는 겁니다. 자,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렸지만 NCA는 N 팩토리얼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NCA로 쓰니까 굉장히 헷갈리네요. 저도 이렇게 쓰면은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10C3 이런 거 쓰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9, 8, 3, 2, 1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NCA도 똑같은 방식이겠죠? N부터 N 빼기 1, N 빼기 2 쭉쭉쭉 해서 N 빼기 A 플러스 1개 총 A개죠. 나누기 A 팩토리얼.
원래는 이게 n 팩토리얼 깔아놓고 밑에 n 빼기 a 해가지고 날려주는 거 써도 되는데 그거 이제 쓰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조합이다. 여기도 똑같죠? 이 조합 공식을 기억을 여러분들이 해주고 계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조합 공식 쓰이긴 하기 때문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다. 어쨌든 8분의 5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모든 공이 한 공간에 있을 확률은 한쪽에 몰빵되는 건데 1번 박스 전부 다 있을 확률, 2번 박스 전부 다 있을 확률이에요. 들어갈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기 때문에 1번에만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다 이런 식으로 2분의 1 해줄 수 있을 거고 그때 2분의 1의 n승 2번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도 2분의 1의 n승 이 두 개를 더해주면 2n 빼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쓸데기 없는 문제도 좀 넘어가고 이 문제도 조금 재밌는 문제긴 한데 아니야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있죠.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방식 두 가지가 나왔을 때는 이 방식에 대해서 이 방식이 두 가지가 나눠진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를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최하위를 계속 없애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첫 턴에 1, 2등만 보는 거. 그러면 방식 2에서는 3위였던 애들, 첫 선거에서 3위였던 애들, 4위였던 애들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15번 게임 규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원카드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아니면 뭐 포커 카드랑도 비슷하죠. 근데 그냥 포커랑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 포커랑 똑같이 보고 푸시면 그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강한 패가 나온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 세 개 던졌을 때 페어, 스트레이트, 트리플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같은 패가 나올 경우 더 높은 숫자로 이루어진 패가 승리하며 아무 패도 안 나왔을 때는 더 높은 숫자가 있는 쪽이 승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 번 게임을 했어요. 1회, 2회, 3회 있는데 1회에는 철수가 졌고요. 2회 그때 영희가 승리했죠. 자, 철수 보면은 철수는 스트레이트야. 2, 3, 4로 스트레이트야. 스트레이트인데 졌어. 그럼 영희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트리플밖에 없다. 위에 보시면 페어, 스트레이트, 트리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맞겠죠. 그다음 2회에서 철수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희도 아무 페어도 안 가지고 있고 아무 패도 못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때 철수가 이겼다는 거는 영희의 숫자가 5보다 작다는 거예요. 영희의 수가 5보다 작다. 그때 1, 2라고 했을 때 여기에 물음표 1이나 2가 들어가게 되면은 페어로 승리를 하겠죠. 그럼 영희가 받을 수 있는 숫자는 3 또는 4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회를 보시면 철수는 또 스트레이트예요. 철수는 스트레이트인데 영희가 승리를 했어. 그럼 영희가 트리플인가 봤더니 트리플은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영희는 스트레이트라 해야 되겠다. 그러면 2, 3, 4 그리고 5 중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들어갈 숫자를 모두 다 넣으라고 돼 있죠. 다 더하면은 어떻게 될까? 큰일 날 뻔했다. 요거 스트레이트면 얘가 이겼었겠죠. 3 안 되는군요. 지워주시면 2, 4, 5 해서 11번 이렇게 11 해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 푸실 때 뭐 방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3, 4를 다 적어놓고 3을 대입을 안 해보니까 스트레이트는 순간 놓쳤었는데 문제를 봤을 때 답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바로 내가 뭘 놓쳤는지를 검토를 해보려고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쭉 넘어가서 응급실적 평가 이거는 고급 기출 아닌가? 그다음에 요거 다트 게임 문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다음 상황과 결과표에 근거할 때 정원과 예술의 최종 점수로 가능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역에는 1, 2, 3이 그려져 있고 특정 부분을 맞출 경우 더블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배 점수를 받는데요. 10개씩 던지기로 해서 최종 점수를 구하기로 했고 더블인 것들은 따로 표시했대요. 그랬는데 일부가 지워졌다. 그럼 일부가 지워진 것들을 우리가 가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게 핵심 내용일 거예요. 자, 그리고 정보가 몇 개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다트가 바깥으로 나간 건 없다. 1, 2, 3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았다는 거야. 1, 2, 3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았다.
그다음 정원인 더블을 3번 했다고 돼 있으니까 이 더블 부분의 최대,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치면 3이 됐다라는 거고, 예슬인 이 여기 전부 다 합치면은 2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능한 거 1개, 여기 가능한 거 2개다. 그 다음에 정원의 최종 점수가 예슬 최종 점수보다 높았다 돼 있으니까 더블을 포함해서 어떻게 점수가 나올까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슬은 2점을 맞춘 개수랑 3점을 맞춘 개수가 다 같았다 돼 있으니까 이 두 값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아, 그러면 예슬이는 맞춘 관역이 2점이 4개, 3점이 4개야. 그러면 더블을 빼고 일단 계산을 해보면은 정원이의 총점, 더블을 뺀 총점은 3, 16 해가지고 19가 될 거예요. 36 해서 그 다음에 예슬이의 다트에 따른 점수는 예, 더블을 빼면 22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정원이가 예슬이보다 3점이 모자라요. 이 3점이 모자란 거를 더블을 통해서 극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더블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의미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더블이라는 거는 받은 점수를 2배를 해주는 거잖아요. 받은 점수 2배를 해준다는 거는 여기서 한번 구하고 나면 더블이라고 적혀 있는 숫자만큼 얘네들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는 건 똑같다고. 자, 이 한번 보세요. 1점, 2점, 3점이고 A, B, C가 있고 더블 횟수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점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기본적으로 더블인 것에다가 더블인 걸 빼고 2를 곱해준 값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이때 이 식을 풀어서 써보면 A 더하기 알파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블인 것만 2배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더블인 거는 2번 맞춘 거로 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정원이가 예슬이보다 점수를 더 받아야 되는데 예슬이 같은 경우에도 더블이 하나가 있고 남아있고 정원이 같은 경우에도 더블이 2개가 남아있어요. 더블이 2개가 남아있다. 이걸 이제 잘 더해가지고 정원이 점수가 더 높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럼 예슬이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22 더하기 2거나 22 더하기 3이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때 24, 25가 가능하겠죠? 그때 정원이가 점수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예슬이가 만약에 25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정원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왜? 정원이가 더블을 2번 더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정원이 다트에서 점수가 현재 19점이기 때문에 더블 2개를 전부 다 3점에 넣어도 25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지. 다른 경우의 수라면 더 줄어들 거니까요. 그러나 예슬이가 24점을 맞았을 때는 딱 25점을 맞으면 이길 수가 있어. 이거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 내용 잘 보면은 뭐 더블 횟수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최종 점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최종 점수가 더 높지 않은 것들 다 배제를 해주고요. 뭐 이런 거 배제해주고 그런 다음에 가능한 케이스를 보면은 4번 말고는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죠? 그다음에 요 문제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1종 2명, 뭐 2종 1명, 3종 2명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위에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종의 건설 기계를 모두 운영할 수 있다 돼 있으니까 이 각각 잘 보시면 굴삭기, 기중기, 로더가 이제 있는데 로더, 불도저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한 명씩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이 있는 경우는 모두 건설기계를 5종의 건설기를 모두 운전할 수 있다는 거는 1종, 2종, 3종 여기 한 명씩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 병이랑 무는 반드시 1, 3종 중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갑이 3종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요. 갑이 이제 3종류의 운전기계를 운전할 수 있다 돼 있으니까 갑은 무조건 1이겠다. 그리고 병은 지게차 운전할 수 있다. 여기서 보시면 1, 2종의 지게차가 있는데 병이 가능한 건 1, 3종 중에 하나니까 병은 1종, 무는 3종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다 끝났습니다. 갑을 병정 무에서 갑은 1종, 병은 1종, 무는 3종 그리고 을정을 비교를 하는 것이다. 네, 을정을 비교를 한다. 자, 그때 을정이 2종이랑 3종을 어떻게 나눠 가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모른다라는 거를 전제를 하고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충족하는 두 가지 경우의 수 어떤 경우에도 가능한 걸 선택을 해주시면 그게 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갑은 1종이니까 로터 운전할 수 없고요. 을은 지금 2종인지 3종인지 모르죠. 기증기를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요. 다음 3번에서 병은 1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돼 있는데 병제가 1종이라고 했죠. 4번에서 정은 로더를 운전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했고 문은 3종이니까 굴삭기 운행이 예, 불가능해야 되죠. 네, 운전할 수 있다 돼 있으니까 틀린 거다. 이렇게 해서 3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몇 문제, 여러 문제 건드려 드린 것 같은데 이 법조문 문제들은 이제 다 맞으셔야 될 때가 되긴 했어요. 우리 시험에서 7급에서 퀴즈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어랑 같이 푸는 상황에서는 법조문이 자료 해석을 거쳐서 할 때보다 자료 해석 한번 치고 칠 때보다 훨씬 더 잘 읽히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조문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주셔야 되고요. 항상 보실 때 요거는 이제 편집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면은 편집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좀 스타일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네모네모조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그러면 반드시 반드시 이 다른 조항을 언급을 해요. 다른 조항을 언급을 합니다. 네모네모가 있으면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런 공식 쓰는 문제들 이런 건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긴 한데 중학교 때도 굉장히 애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보고 이제 문과로 전향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걸 이제 문제로 내면은 사실 당연히 어렵겠죠. 하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공식에서 변수가 무엇인지 찾는 거다. P0, V0, P1, V1 돼 있는데 제로 밑에 합참자 붙어 있죠. 제로, 제로, 1, 1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한 변수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공식에다 대입해서 풀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뭐 그렇게까지 건드릴 건 없네요. 음, 네. 상황 판단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어,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뭐 전략적인 요소들 말씀드릴 거지만 언어랑 상황 중에서 언어에서 상황스러운 것들 그리고 상황에서 언어스러운 것들 이거 교환해 가면서 부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연속해서 쓸 때 하나의 사고를 연속해서 쓸 때 훨씬 더 어, 그러니까 꼬이는 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를 반복할 수 있는 문제의 묶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 판단 여기까지 하고 자료 해석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